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주나 투자자가 불쌍하다 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짓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땅을 사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설계를 위해서는 건축사와,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회사, 그리고 세무적인 문제로 세무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주들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일의 진행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인데, 이는 환자가 의사나 약사를, 학생이 스승을, 그리고 넓게 보면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아 오늘은 건축주와 전문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건축주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주 오래전 노련한 어느 선배 건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떤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땅과 건물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용상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건물의 외관과 도시의 미관이 달라지는 것인데, 때로 이런 점에서 잘못된 설계나 문제가 있는 설계로 말미암아 잘못 건축된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귀한 땅을 생각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공사까지 해야 하는 건축주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값비싼 땅을 가지거나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건축인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런 설계를 하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때로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뒤돌아봐도 알 수가 있지만, 특히 공사 견적을 위해서 또는 감례를 위해 다른 사람이 설계한 도면을 보거나 건축주들이 들고 다니는 소위 가설기라는 도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상한 모습으로 건축된 건물들을 볼 때 이러한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나 건축이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설계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데는 어떤 의도나 또는 건축주가 특별히 요구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뒤집어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건축을 한다는 것은 구두나 옷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고, 건축이란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또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의 명제 가운데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된 것에 따라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단순하게는 불편하게 설계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편리하게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비단 건물의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라는 학생들의 심성이나 미래가 그렇고, 특히 답답하고 컴팩트하게 지어진 아파트에서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지어놓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입주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과 환경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특히 공기도 맑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답답하고 꽉 막힌 콘크리트 숲으로 된 아파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인데, 그게 바로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설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설계를 하다 보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값비싸고 한정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요 주차 대수의 확보와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위한 건축 관련법과 도시계획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지구단위 지침 등을 잘 검토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물에 배치를 하고 어프로치 등을 하며 각층 평면과 외관 설계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땅이라도 수많은 아이디어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어떤 설계자가 어떤 마인드와 생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설계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물의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더욱이 같은 건물이라도 설계하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도 나고 건물의 모양도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그 땅과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계는 사용하는 자재나 공법 등까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로 설계하기에 따라 건물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단순히 설계된 도면이나 완성된 건물로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련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 설계된 결과물만 받아보는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설계자 등 전문가들의 자세에 관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것은 그만큼 건축은 주관적이면서도 다양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설계자 등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와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 등 기술 분야는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 해당 분야와 건물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 등 전문가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건축을 바라보는 철학도 중요한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거나 책임감이 없다고 한다면 다양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란 수많은 아이디어로 다양한 안들을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안들을 만들고 검토해 보려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를 해가며 건축주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바를 반영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건축을 잘 모르고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건축주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인성과 성실한 자세 또한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와 전문가의 관계는 어때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설계란 건축주와 설계자가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작성되는 수많은 안들을 건축적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건물의 중요한 요소인 기능과 구조, 미를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사업성과 경제성 있는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전문가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전문가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설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가설계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가설계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나 계약 등 약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자는 최선을 다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건축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도나 요구사항 등을 모두 다 자유스럽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최선의 설계를 다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축주와 전문가는 서로 믿고 이해하며 최상의 설계와 건축을 하는 데 노력하고, 또 모든 점에서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이고,
공사도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므로 여유로운 시간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주에게도 좋고 전문가들에게도 최상의 작품을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주나 투자자가 불쌍하다 또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등까지 첫 번째로 건축주가 불쌍하다, 두 번째로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 세 번째로 설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네 번째로 설계자 등 전문가들의 자세,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와 전문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는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누군가와 같이 해야 하는데 더욱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배우는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전문가나 스승을 만나게 된다면 환자나 학생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설계자나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을 들여 건축하는 건물의 가치와 사업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의사나 약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주의 엄청난 재산과 이러한 건축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는 건축을 하는 설계자 등 전문가들도 강한 책임감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